Igeson sur소이사이즈 은거심이스 그스는 신용백 철의 유령선을 기록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장소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배들은 이곳에 진입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비행기들은 비행 도중 사라졌습니다. 무전 신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끊겼습니다. 승조원 전원이 사라졌지만 잔해나 마지막 메시지 혹은 이를 설명할 명확한 근거는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폭풍, 자기장 이상, 조종사 과실, 그리고 해류를 그 원인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한 심해 탐사팀이 일상적인 상업 임무를 위해 쿠바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신화를 찾고 있지도 아틀란티스를 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난파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저 700m 아래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문가들조차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했습니다. 거대한 형체들, 곧게 뻗은 직선들, 거대한 블록들,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질서정연해 보이는 해저의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아래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발견은 지금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는 걸까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계약.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캐나다의 한 탐사 회사가 쿠바 정부와 계약을 맺으며 시작됩니다. 당시 쿠바는 자금이 필요했고 섬 주변 해역에는 수백 척의 오래된 스페인 난파선이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당수는 수세기 전 폭풍우나 전투 혹은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위험한 항해 중에 침몰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배들은 은화와 금, 그리고 끝내 목적지에 닿지 못한 값비싼 화물들을 싣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계약은 단순했습니다. 회사가 현대식 장비를 사용해 해저를 탐색하고 난파선 위치를 찾아내어 귀중한 유물을 인양한 뒤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학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기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설이 아닌 계측 장비를 신뢰하는 엔지니어와 측량사, 해양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임무였습니다. 며칠 동안 탐사선은 정밀한 격자 패턴을 따라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배 뒤편의 스캐닝 장비는 어둠 속으로 음파를 보내 해저 지도를 한 구역씩 그려나갔습니다. 목격된 것들은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진흙, 바위, 부서진 지형, 무작위적인 형상들이었습니다. 심해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류와 수압, 그리고 시간이 빚어낸 무질서하고 고르지 못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오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길고 곧게 뻗은 선들이 해저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는 직사각형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줄을 맞춰 배열된 듯 보였습니다. 탐사팀이 화면을 축소하자 그 구조물은 놀라울 정도로 넓은 지역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해저 지형은 더 이상 무작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임무의 성격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신호. 심해 탐사에서 기이한 데이터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장비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배의 속도를 줄이고 해당 구역을 다시 한번 스캔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기술은 측면 주사 소나였습니다. 해저 바닥으로 음파를 쏘아 보낸 뒤 그 파동이 되돌아오는 방식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부드러운 진흙은 소리를 흡수해 어둡게 나타납니다. 단단한 암석은 소리를 반사해 더 밝게 표시됩니다. 보통 그 결과는 혼란스럽고 불균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밝은 영역들이 깔끔한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 형태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스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디테일이 포착되었습니다. 밝은 형체 뒤편으로 소나가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나 이미지에서 그림자는 해저 바닥 위로 무언가 솟아올라 있을 때만 생깁니다. 평평한 모래는 그림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진흙도 그림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단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높이가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각진 모서리가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대원들은 이 형체들을 이미 알려진 난파선, 산호초, 그리고 자연적인 암석 패턴들과 대조했습니다. 보통 난파선은 부서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산호 역시 곡선을 그리며 불규칙한 군집 형태로 자라납니다. 수중의 자연 안반이 넓은 구역에 걸쳐 이토록 매끈하고 반복적인 기하학적 문양을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팀이 조사를 계속할수록 이를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평범한 전기 스캔으로 시작된 작업은 어느덧 미스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음파 탐지기만으로는 희미한 그림자와 형태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해저 바닥을 직접 확인할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원격 조종 수중 로봇, 즉 ROV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깊은 바다로 내려보냈습니다. 심연의 어둠 속으로. 이 로봇은 심해 탐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케이블과 밝은 조명, 카메라를 갖췄으며 일반적인 기계라면 수압에 찌그러질 깊은 곳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봇을 내리기 전 대원들은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깊이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장비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ROV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을 통과한 햇살이 파도 사이로 넘실거렸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물고기들이 지나갔고 바다는 생명력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하강할수록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수심 200m에 이르자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m에서는 색이 사라졌고 500m를 넘어서자 바다는 완벽한 칠흑으로 변했습니다. 그 지점부터는 로봇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부유물들이 마치 떨어지는 먼지처럼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부 수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가운데 수심 약 700m 지점에서 해저 바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윤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더 멀리 비추자 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하고 평평한 표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ROV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매끈한 표면과 반듯한 모서리를 가진 거대한 블록들을 빈틈없이 맞물려 놓은 듯한 모습이었으며 어떤 것은 너비가 수미터에 달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일렬로 늘어선 듯 했습니다. 표면은 기이할 정도로 온전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대원들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소나가 보여준 것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훨씬 더 기묘한 광경을 비추었습니다. 해저 바닥은 마치 인위적으로 배치된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구조물. 잠수를 마친 팀은 영상을 한 프레임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크기였습니다. 어떤 블록은 너비가 수미터에 달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컸고 단순한 잔해로 치부하기에도 너무 거대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측면은 평평했습니다. 모서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표면은 예상보다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바로 배열이었습니다. 수많은 석재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열을 지어 배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자연은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벽을 깎아내고 바위를 쌓으며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흙과 수압 그리고 조류가 모든 것을 서서히 재형성하는 깊은 바닷속에서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나는 일은 드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쿠바 주변의 지질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암은 고대 해양 생물의 잔해로 형성된 무른 암석입니다. 물속에서 쉽게 부식되며 종종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갈라지고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블록들은 달라 보였습니다. 이들은 석회암보다는 화관감에 가까울 정도로 밀도가 높고 단단하며 견고해 보였습니다. 화관감은 지각 깊은 곳의 강력한 열에 의해 형성됩니다. 가공하기 훨씬 까다롭지만 침식에는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적인 블록이라면 왜 이토록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수심 700m 아래에 가라앉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더 깊이 조사할수록 이 발견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설명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연대기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해수면 아래 약 700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육지가 이토록 깊은 곳까지 갑자기 가라앉는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의 침강이 일어나려면 대개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심각한 역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이곳이 과거에 해수면 위에 있었고 가라앉기 전에 이 석재들이 쌓인 것이라면 이 유적의 연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역에서 알려진 그 어떤 고대 석조 문명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인류 집단은 규모가 작았고 이동 생활을 하며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며 수시로 거처를 옮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석재를 깎고 이를 운반해 계획된 설계에 따라 배치했다는 학술적으로 인정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바닥은 질서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일정한 강역, 정교한 구조, 그리고 일관된 패턴까지 말입니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각이 서서히 침강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지진이나 지질학적 변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급격한 침강이 있었다면 왜 석재들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두꺼운 퇴적층이 이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았는지가 설명됩니다. 보통 깊은 바다에는 위쪽에서 떨어진 부유물들이 끊임없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해마다 미세한 진흙이 바닥에 내려앉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 거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형태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표면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구조물이 예상보다 훨씬 최근의 것이거나 혹은 이를 보존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자연현상은 연대를 설명해주지만 정교한 기하학적 형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건축물은 형태를 설명해주지만 연대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발견이 여전히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기묘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미스터리. 결국 이 유적지는 완전히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으며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수심 700m 아래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은 물론 특수 선박과 로봇 장비,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곳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깊은 바닷속 짙은 어둠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역 중 하나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음파 탐지 기록과 영상물, 그리고 풀리지 않은 질문들 뿐입니다. 이 형상들은 희귀한 자연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아니면 한때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대 지형의 일부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인류사에 잊힌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 석조 유적이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이 발견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미 실종 사건과 기이한 신호,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단순히 무언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무언가를 찾아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아래 700m 지점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 원래는 무작위적이어야 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과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바다 아래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바다는 우리 행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탐험한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진짜 미스터리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미스터리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수중 블록들은 자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류의 손길이 닿은 흔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번 미스터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기이한 발견들이 곧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